야담 이야기. 머슴의 선행이 아리따운 부인을. 서울 사직골에 사는 허정승 집에 염시도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옛날 양반집 바깥 마당에서 주인의 심부름을 맡아보는 한편 다른 하인들을 감독하는 상사람입니다. 이 염시도가 어느 날 새벽 심부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돈 보따리를 하나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집었다가 돈 보따리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놓아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기에 우선 집으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자그만치 은돈으로 230냥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염시도는 보따리를 얼른 싸가지고 허정승이 잠시 깼을 때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돈을 잃고 퍽 곤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대감께서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돈 보따리를 허정승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 말대로 누군지 참 딱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냐? 은돈으로 꼭 230냥입니다. 그건 적지 않은 돈이다. 허정승은 혼자서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 돈 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예, 돈만 들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표가 없습니다. 염시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연히 주워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정승은 그런 염시도를 빙그레 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이 돈을 가지란 말이냐? 돈 임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도로 버려놓기도 이상합니다. 역시 대감께서 받아두셨다가 하다못해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와주시는 데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허정승은 갑자기 엄숙한 낯이 되었습니다. 돈이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기게 되는 법이다. 하물며 이 돈은 길에서 주운 돈이다. 설령 임자한테 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돈을 주운 내가 마다하는 것을 내가 어찌 받아두겠느냐? 허정승도 염시도 못지않게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일전에 들은 즉 김판서 댁에서 말을 200냥에 판다고 했다. 혹시 이 돈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가서 알아보아라. 염시도는 그 말대로 김판서 집을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선 인사를 마친 다음 대감 댁에서 혹시 근자에 무엇인지 잃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그런 일은 없는데. 라고 하다가 김판서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난 듯 바로 자기 집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개가 말을 팔러 간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도 없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집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 할 때였습니다. 사랑방 미닫이 바깥에서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울음반비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김판서는 뭐라고?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염시도가 그 뒤를 따라 툇마루로 나와 보니까 섬돌 아래에 한 늙은 하인이 엎드려서 그저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소란으로 염시도는 그 늙은 하인이 말을 판 돈 200냥에다가 따로 받았던 수고값 30냥을 모두 잃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시도는 펄쩍 뛰는 김판서에게 대감께선 우선 고정하십시오. 하고 허리에 차 가지고 왔던 돈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주운 사실을 말한 다음 저 사람의 잘못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돈을 찾아 드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판서는 숫째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이 염시도를 다시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비록 그라는 선비라도 의롭고 정직하기 어려운 노릇. 자, 이 돈의 반을 상으로 줄 터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게. 김판서는 말이나 돈으로도 마음속의 감동을 다 못 표시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시도는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잃었던 물건은 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의 주인 대감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꿋꿋하게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김판서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상으로 돈을 줄 생각은 더 이상하지 않고 그 대신 아침밥을 푸짐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염시도는 이것마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행랑방에서 그 늙은 하인과 겸상으로 함께 먹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날 아침을 먹고 돌아갈 때 염시도는 김판서에게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디 그 사람을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나라의 역정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들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바람에 염시도의 주인 허정승도 한패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임금이 내린 죽음의 약사발이 허정승 집에까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허정승이 그 약사발을 마시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염시도가 쫓아들어와 허정승과 함께 약을 마시려 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으로 주인을 섬기던 염시도인지라 그 뜻은 갸륵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꼭 붙잡고 또 더욱 허정승이 외람된 놈이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하는 눈물 어린 꾸지람이 무섭기만 해서 염시도는 곧장 대문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동안 염시도의 모습은 서울 장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벗어난 염시도는 강원도 강릉 땅을 헤맸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사촌형을 찾아서 의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촌형은 헤어진 지 이미 15년도 넘었습니다. 10살 안팎의 일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똑똑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강원도 산골에 산다는 소식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시도는 어느 산, 어느 절인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이 산 저 절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나도 중이 되어 한평생을 깨끗이 지내야겠다. 염시도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깊은 산속의 조그마한 절을 찾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가 높은 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를 스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염시도는 법당 마루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은 도승은 감았던 눈을 잠깐 살며시 떴을 뿐 다시 조용히 감더니 산 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염시도는 엎드린 자세를 들지 못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초저녁에서 한밤중 그리고 날이 훤히 밝았지만 도승은 박힌 듯이 앉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뜨자 염시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절 밖으로 일단 물러나왔습니다. 거기서 문득 보니까 저 아래 비탈 밑에 오막살이 초가집이 보이고 이어서 그 집 마당을 쓰는 처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동안 바라다 본 염시도는 아참 아리따운 처녀다. 중이 되느니 저 처녀한테 장가를 들고 싶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는 내가 무슨 속된 생각이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이리하여 부랴부랴 절에 돌아와 전처럼 도승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든 듯이 조용했던 도승의 얼굴이 갑자기 꿈틀했습니다. 그리고 염시도를 매섭게 노려보면서도 점잖은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출가할 사람이 못 된다. 산을 내려가거라. 차후 비록 한때 고역을 치르겠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의 덕으로 복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방금 본 그 처녀와 천생연분이 있으므로 어느 해든 7월 7석 날 만날 것이니 명심하여라. 염시도는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절 문 밖에서 숲길로 사라져가는 염시도의 모습을 도승은 비로소 크게 뜬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지만 물론 염시도가 그것을 알 리는 없었습니다. 염시도는 하루를 시리 걸어서 산 밑 마을 근처에 올 때까지 7월 7석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을 때 이놈, 염시도야, 꼼짝 말아라. 하는 난데없는 호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여섯 명의 포졸들이 떼지어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염시도는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곧장 서울로 끌려와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힐 때까지 염시도는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포도청에 끌려 나왔을 때에야 그 많은 죄인들이 모두 허정승 일파의 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정모의의 뒤탈이 이제는 하인들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날 염시도가 주운 돈을 돌려준 그 김판서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김판서는 물론이거니와
염시도는 역시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김판서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염시도가 비록 상대를 먼저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일을 꺼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날의 조사가 총총하게 끝났습니다. 김판서가 자리를 뜨고 염시도는 다른 죄수들과 섞여 다시금 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포도청 밑에서 염시도의 앞뒤 모습을 눈이 휘둥그레서 살펴본 한 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옥에까지 따라오더니 창살 틈으로 오랫동안 염시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틀림없다. 바로 허정승 댁의 청지기 염시도다. 하더니 이내 김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날 김판서는 그 늙은 사람에게 뜻밖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참말이냐? 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날 허정승 댁 청직이었던 염시도가 분명합니다. 대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소인은 앞으로 살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김판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염시도를 구해줄 것을 애원하는 늙은 사람은 전에 말을 판 돈을 잃었던 그 하인인 것입니다. 김판서는 뜻밖의 얼굴을 하고 한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알았다. 지체 말고 그 염시도를 바깥 대청으로 불러오도록 하여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하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김판서로서는 염시도의 사람됨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닌 밤중에 이를테면 특별 신문을 하자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실에 있어서도 그 당시는 잡아온 죄인, 다시 말해서 역적 모의를 한 집안의 하인을 모두 죽이자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큰일을 치른 후에 마무리로 삼는 한편 또 무슨 음모의 정보라도 찾을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염시도는 아무 탈 없이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김판서가 한낱 상사람이지만 염시도의 의로움을 높이 인정한 일과 또 늙은 하인이 한번 입은 은혜를 끝내 잊지 않은 일은 그 즈음 세상에서도 퍽 아름다운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김판서는 게다가 또 염시도를 위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널리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허정승에 생질되는 신우재라는 사람이 경상도 상주 목사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너에게 편지를 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상주 목사한테 가보아라. 거기서 일을 얻거든 부디 아무 걱정 말고 잘 지내도록 하여라. 김판서는 떠나는 염시도에게 좋은 나귀를 한 필 선사하고 노자도 충분히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떠난 염시도는 길을 서둘러 상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막 경상도 상계 어느 마을에 닿았을 때입니다. 염시도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큰 길을 벗어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초가집으로 뚜벅뚜벅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그제야 염시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염시도가 눈이 휘둥그레질 때 아이고, 신통도 하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꼭 맞다니.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파가 어여쁜 처녀를 뒤따르게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염시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대체 하는 것을 노파가 재촉하듯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7월 7석인 줄 몰랐나? 자, 우리 사위님 어서 내리시지. 7월 7석? 하면서 염시도는 처녀를 슬쩍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강릉 산골 절에 갔을 때 먼 발치로 보았던 그 처녀였던 것입니다. 7월 7석을 잊지 말라. 고한 그 노승의 수수께끼가 그제야 풀린 것입니다. 여기서 뜻하지 않게 어여쁜 아내를 얻은 염시도는 그 후 상주 목사 밑에서 일하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집안 형편이 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염시도 내외가 모두 착하고 부지런해서 얻은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도승이 바로 자기가 찾던 사촌 형이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8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